KNN 웰빙 라이프. 오늘 도움 말씀에는 홍내과 홍정범 원장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은 한번 정착하면 저절로 사라지는 일은 드물고 수십 년 내지 일생 동안 생존하며 인간에게 만성 위염을 유발하지만 대부분 증상 없이 지내며 일부에서만 소화성 궤양, 위암, 림프종 등을 발생시키는데요. 웰빙 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헬리코박터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몇 개의 편모를 가지고 있는 나선형 세균이며 증식 속도가 느리고 움직임이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요소 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균이 위장점막에서 자라가는데 필수적인 구성 성분입니다. 또한 요소 분해 요소는 헬리코박터균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는데요. 헬리코박터균은 위장점막에 주로 감염이 되어 위염, 위궤양, 십이장궤양, 위선암, 위림프종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위장점막의 표면이나 위장의 점액에서 발견이 되며 위장점막세포 자체를 뚫고 감염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균 관련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급성 위염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초기에는 명체 가벼운 통증, 오심, 약한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조직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 및 급성 염증 반응을 대표하는 중성구가 확인이 되고 혈액 중에 헬리코박터 항체가 음성으로 나타나면 헬리코박터균 급성 감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급성 위염은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며 균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두 번째로 만성 위염이 있습니다. 대개 10세 전후에 헬리코박터균에 의해 감염이 되고 한 번 감염이 되면 세균이 평생 위장점막에 존재하기 때문에 급성 위염의 단계를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는 바는 없습니다. 내시경으로 보면 만성 표재성 위염, 만성 위축성 위염 등으로 나오는데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만성 위염은 대개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으므로 치료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헬리코박터균과 연관된 만성 위염은 위암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헬리코박터균 치료에 대해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임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차별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결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위궤양, 십이장궤양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증명이 되기 이전에는 위궤양, 십이장궤양 중 난치성 재발성 궤양이라는 진단명이 흔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도 의료 분야의 난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장점막에 감염된 헬리코박터균이 위궤양과 십이장궤양을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고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면 위궤양, 십이장궤양의 재발률이 5%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급성 위염 및 만성 위염에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치료가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지만 위궤양, 십이장궤양에 대해서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대한 치료가 필수입니다. 네 번째로 위선암, 위림프종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만성 위염이 지속이 되면 위장점막의 위축성 변화가 발생하고 이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여 위선암, 위림프종의 발생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단계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이 제거된 경우에는 위 분문부, 즉 식도와 위가 연결된 부위에서 암과 역류성 식도염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있어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대한 무차별적인 치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위암으로 진단되어 부분적 위절제술을 받은 사람은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 치료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가족에게 위암이 발생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전문가와 상의 후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외에 헬리코박터균이 만성 감염이 있는 사람에서 심장 혈관 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거나 편두통, 빈혈, 만성 두드러기 등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헬리코박터균에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균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나요? 치료는 쉬운 편인가요? 헬리코박터균은 위장 점막의 표면이나 위의 점액에 존재하므로 치료 약물이 균에 있는 곳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차례 항생제에 노출이 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에 의한 내성이 잘 생기므로 치료가 쉽지 않은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법은 2가지 항생제와 강력한 위산 억제제를 병행하여 1, 2주간 치료하며 이러한 치료에 의한 헬리코박터균의 제거율은 80에서 90% 정도입니다. 헬리코박터균 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 항생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의사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처방된 약을 스케줄에 맞춰 복용해야 합니다. 항생제를 복용하다가 임의로 중단한 경우 내성이 또 생기므로 다음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2가지 항생제를 병용했을 때 설사, 복통, 쓴맛, 오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KNN 웰빙 라이프. 지금까지 홍내과 홍정범 원장이었습니다.